네, 금요일 날 항상 같이 하는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항상 수급 보면서 향후에 좀 이렇게 강하게 갈 상승 종목 또는 네. 상승의 업종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손 매니저께서 시황이 좀 변하는 것 같다, 변곡점에 온 것 같다, 시황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황 얘기를 할 텐데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일단 말씀을 이제 앞으로 드리겠지만은 네네.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는 트리거들, 뭐 중요한 부분은 변곡점에서 포착될 수 있는 트리거일 텐데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변동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도 있고, 뭐 환율, 금리 여러 가지 지표들의 좀 변곡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네. 했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총 13번을 했는데요. 네네. 13번 다 각각 다른 섹터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서 변곡점을 보인다고 하면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를 생각을 했을 때 새롭게 제가 다뤄야 되는 섹터가 아닌 기존에 했던 섹터들이 그런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리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도 갈 수도 있는 변곡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변곡점이 위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일단은 먼저 상반기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쭉 하면서 예. 변곡점이라는 게 어디에서 어떤 걸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네. 먼저 지난 1년을 네. 되돌아보면서 차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예. 차트를 보시면 우리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을 시작을 한 게 작년 6월 말부터였습니다. 1년 이상 하락장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하락 패턴은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각각 단계에서는 그 특별한 사유들이 달랐었고요. 하지만 그 사유들이 이어지면서 연결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하락 1단계에서는 공급 병목 현상이 시작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6, 7월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영향이 됐었고요. 8, 9월 달에는 중국과 유럽에서 석탄 공급 부족에 따른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하락 단계는 12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연준의 긴축에 대한 태도가 전환이 되었고요. 본격적인 금리 상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 사태가 있으면서 미국 10년물 금리는 임계치인 1.8%를 돌파하면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는 소위 고멀티플 종목들로 네네.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현재 진행 중인 하락 3단계의 경우에는 실제 경기 지표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주면서 반영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뭐 한국의 경우에는 결국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무역 적자를 발생을 시켰고 환율의 1,300원 상회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의 반전을 찾을 수 있는 트리거들을 네. 찾을 거고요.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서 무엇보다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기에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반등의 가능성을 잃고 있다 이렇게도 저는 보이거든요. 어떤 근거로 하반기에 약간 반등을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시점은 네.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세 가지의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의 기준점이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기준, 금리에 대한 기준, 주가 반영의 기준인데요. 먼저 경기 침체에 대한 기준은 이제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논의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글로벌 증시는 상당 부분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이번 주에 이게 마이너스 27bp까지 확대가 되면서 영향은 CPI가 발표되면서 FOMC에서 100bp 인상 확률이 확 올라갔었죠. 근데 지난밤에는 이게 다시 40%대까지 하락하면서 금리가 안정됐는데 이런 장단기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이면 되고 다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좀 더 마이너스로 확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금리에 대한 기준인데 이 부분은 좀 폭넓게 자산 배분에 대한 관점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경우에는 1% 초반이었던 미국의 장기 금리가 3%를 넘어가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원자재 자산이 유일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시점은 원자재 자산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주식 자산에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우위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변동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상반기에는 현금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미 미국 펀드 매니저들의 경우 현금 비중이 최대치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더 확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주가 반영의 기준인데요. 그렇죠. 과연 현재 지수대가 의미하는 게 뭔가, 얼마만큼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지수대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내년 코스피의 순이익의 기준은 178조 원으로 현재 코스피는 한 9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는 과거 10년 평균 코스피의 경우 11배 수준 거래가 됐다라고 보면 현재 시장은 추가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의 실적 하향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결국 이 실적 하향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심리적으로나 생각했던 것보다 하향 폭이 크지 않는다고 하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장은 기업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거를 한 10%에서 15% 정도 네. 안 좋아질 거를 미리 반영해 놓은 상태니까 실제로 2분기나 3분기에 기업 실적이 그거보다 좀 잘 나오게 되면 주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대비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시 재점검하고 짜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짜고 생각을 했었던 전략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주가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함수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야라는 우려보다는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적은 결국은 성장 요소이고요. 네. 하반기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의 핵심은 시장의 기대보다 큰 성장,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 장기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를 시장이 반영한 상황이라고 하면 시장 예상보다 더욱 성장이 크게 나타나야 되고 장기가 나타나야 됨을 의미하는데요. 이 관점에서 구성 전략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네. 먼저 모빌리티 경제는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자립의 경제에는 소부장 국산화와 펫 배터리가 해당될 것이고, 효율성의 경제라고 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로봇과 메타버스가 해당됩니다. 마지막 캐펙스 투자 수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가면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구경제 쪽으로는 플랜트 산업, 신경제 쪽으로는 신재생 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 중에서 하반기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빌리티 경제인데요. 이유는 향후 장기간 세상의 변화를 지배할 분야이면서 이 수요 면에서 이연 수요가 가장 강할 분야이다. 즉 실적의 서프라이즈, 성장이 가장 좋은 쪽이 이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경제라고 표현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네. 산업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서 그 중에서도 모빌리티 경제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뭐 배터리 쪽으로 보자, 포트폴리오 그거 중심으로 짜자 이런 얘기신가요? 네. 2차 전지, 전기차, 자동차까지 생각해 볼 수가 네. 있는데요. 먼저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게 나온 요인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텐데요. 하지만 판가 상승 효과와 원재료 스프레드 효과를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양극재의 가격은 2분기에 들어서 전년 대비 80% 이상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표적인 원자재로 니켈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니켈의 가격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될 텐데요. 그 얘기는 보통 양극재 회사들이 판가로 반영이 되는 게 3개월의 평균 시세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제품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 원재료는 낮은 원재료가 투입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마진 면에서 유리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쪽은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동박이나 실리콘 음극재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동박의 경우에는 범용성 제품입니다. 네.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로 납품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특히 CATL로 납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벤츠가 이 전기차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츠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를 대적할 수 있는 회사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공격적인 전기차 상향에 이 CATL로 납품이 가능한 SKC나 첨보와 같은 소재 업체들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동박이 그래도 그중에 제일 더 좋아 보인다. 사실은 네. 양극재가 이끌던 시장이 2차 전지 시장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하반기 쪽에서는 2차 전지라고 하면 동박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모빌리티 경제에서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를 아예 만드는 네. 세트업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해요. 완성차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분기 현대차와 기아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인데요. 예를 네. 들어 현대차의 경우에는 2분기 판매 호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2분기에 판매 대수가 101만 대였고요. 올해 2분기는 97만 대입니다. 4만 대가 감소를 했는데 현대차의 경우 영업이익은 6천억이 더 늘어나는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환율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인데요. 먼저 환율을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환율이 120원이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거고요. 인센티브는 차를 판매할 때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건데 작년 수준 대비해서 한 대를 팔 때 20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근데 이게 결국 하반기로 가서 이 환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인센티브가 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저희가 하반기에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업체를 보는 게 더 맞겠다. 특히 부품업체 중에서도 이 현대차 기아보다는 네. 글로벌 메이커들이 작년 하반기에 생산 차질이 심했었습니다. 이쪽에 생산량 증가가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이 높은 만도, SL과 같은 회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만도의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레벨 3 양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율주행이 전기차를 넘어서 이어서 핵심 이제 섹터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만도에 좀 더 주목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의 핵심은 이미 시장에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어느 정도 선반영해 놓은 것 같다. 그렇다면 기업 이익이 그렇게 훼손이 크지 않다라는 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반등을 할 텐데, 거기 반등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이 이제 배터리하고 완성차 이쪽이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맞습니다.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아까 앞서 몇 개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배터리 쪽에서는 어느 쪽을 봐야 된다고 하셨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변곡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글로벌 관점에서 변곡점은 유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유가요? 네, 네. 인플레이션의 시작도 유가였고요. 인플레이션은 끝도 유가가 만들 것 같습니다. 이미 유가는 90불대로 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CPI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후행 지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CPI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안정을 보인 거는 이 높은 CPI 지표 이면에는 낮은 지금 유가 상황이 반영이 돼서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유가 수준을 감안을 하면 시장은 변곡점일 보일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국내 기업은 실적에 주목을 하자.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을 분야는 모빌리티인데 배터리와 자동차다. 배터리 내에서는 양극재 회사든 실적이 좋겠지만은 이면을 보자. 그러면 좀 더 좀 세이프한 동박이나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차기에 좀 더 중요한 소재가 될 여지가 있는 그쪽을 보자. 자동차 쪽은 세트 네. 업체보다는 이 글로벌 관점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부품 업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 업체를 보자. 그 안에서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추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만도하고 SL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것까지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하고는 상승의 트리거 시간에 하반기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